송쌤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스튜어디스라는 직업에 대해서 한번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여학생들이죠, 그쵸? 주로 여학생들이 대학 입학이나 혹은 직업에 있어서 선망하는 직업, 즉 많이 가고자 하는 직업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그쵸? 첫 번째는 간호사, 그쵸?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오늘 설명해드릴 스튜어디스. 하나 더 있네요. 세 번째는 교사. 뭐, 요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호사, 교사는 이미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튜어디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네. 이 스튜어디스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학생들이, 특히, 여학생들이 선망하는 직업 중 하나. 그리고 이거는 이제, 왜 선망을 하냐면 매체에서, 그렇죠? 매체에서 되게 멋지게 보여주고, 또 여러분들이 공항이나 이런 데 가면은 제복을 입고 또 다니는 모습, 그리고 외적으로 봤을 때 되게 멋져 보이는 모습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망하는 직업 중 하나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이제 제가 이제 이번 시간에 제가 할 일은 뭐냐면은 이런 직업의 현실적인 모습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직업을 뭐 단점을 얘기한다든지 이 직업이 싫다든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분들한테 인터뷰나 뭐 그런 걸 통해서 얻은 정보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확실하게 전해줌으로써 여러분들의 진로에, 그쵸? 여러분들의 진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가는 게 나한테 맞는 것 같아. 라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자신 있게 지원할 수 있게, 그렇게 제가 이제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목적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시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자, 스튜어디스는 우리 이제 국어사전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항공기나 여객선 안에서 승객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자 승무원이다. 그쵸?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여객선보다는 주로 여러분들이 보는 데는 항공기, 그쵸? 비행기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요걸 위주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비행기 안에서 승객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자 승무원을 스튜어디스라고 하고요. 예, 이제 다 아는 내용이죠, 이거는. 그리고 스튜어드라는 말이 있는데 이 스튜어드는 남자 승무원을 여러분들 비행기 타다 보면은 주로 여자 승무원이 많지만 이 남자 승무원들도 가끔씩 한두 명씩 보이잖아요. 그쵸? 이 남자 승무원도 있어요. 스튜어드라 그러고 이 스튜어디스랑 스튜어드를 합쳐서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한국말로는 객실 승무원이라는 정식 명칭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세 개가 같은 듯 하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라고 제가 적어 드렸고요. 자, 스튜어디스가 되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요 정도로 보통 이제 뭐 비행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은 요 정도의 공통적인 특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전문대학 이상을 일단 졸업을 해야 돼요. 그죠? 4년제 또 물론 해당되겠죠. 전문대학 이상 졸업을 해야 되고 주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국 시험 점수를 요청하는데 보통 토익 550점 이상을 요청합니다. 하고요. 두 번째는 교정 시력, 그쵸? 시력 이거는 뭐 안경을 끼든 렌즈를 끼든 어쨌든 교정 시력으로 1.0 이상을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체력이 돼야 되죠, 그쵸?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비행기 타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기내에서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고 또 항상 서 있는 직업이고 물건을 이동해야 되고 또 승객들을 이동해야 되는 여러 가지 힘을 쓰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력이 또 좋아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좀 플러스가 되는 점수가 뭐냐면은 제2 외국어 능력입니다. 자, 요즘에는 영어뿐만이 아니라 뭐 중국어, 그렇죠? 하다못해 뭐 베트남어, 뭐 불어 등등등 이렇게 제2외국어 능력도 추가로 가질 수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하게 취직을 할 수 있고 우리 국내 항공사 그쵸? 국내 항공사뿐만이 아니라 외항사라고 하죠. 외국 항공사까지 추가적으로 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제2외국어 능력도 같이 플러스 알파로 보면 좋지 않겠나라고 그렇게 이제 실제 그래서 일하는 분들이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요 정도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과는 뭐다 중요하지 않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특정한 과를 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국문과 나오든 영문과 나오든 스튜어디스는 지원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스튜어디스를 교육하는
과는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보시면 전문대학 4년제 대학에 항공서비스학과 이름은 조금씩 다릅니다. 항공관광과, 항공운항과 뭐 이런 등등 이런 비슷한 이름들로 과들이 이렇게 개설되어 있어요. 주로 항공서비스학과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문대학에서는 2년제입니다. 2년 동안 가르치고요. 4년제 대학은 당연히 4년이고요. 여러분들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을 가기 힘든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사정상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직업전문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직업전문학교라는 것이 있어서 여기 가서 훈련을 받으면 이거는 여기에서 훈련을 받으면 여기서 나와도 전문대학이나 혹은 4년제 대학의 졸업과 같은 기능을 해줍니다. 졸업장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직업전문학교 4, 5개 정도의 항공서비스학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졸업해도 항공사에 취직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져요. 이것도 참고적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직업전문학교 있을 겁니다. 자, 요런 과들을 들어가면 돼요. 자, 보세요. 제가 이제 모 대학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전문대학 항공서비스학과 커리큘럼이에요. 이렇게 이제 2년 동안 있는데, 자, 뭘 배웠는지 보세요. 보시면 첫 번째는 이 부분, 전공 이론에서 뭐 봅니까? 주로 뭐예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객실 중국어, 객실 일본어 뭐 이런 거 있죠? 인터뷰 영어, 시사 경제. 그러니까 주로 첫 번째는 언어를 배웁니다. 언어. 그렇죠? 당연히 외국인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언어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습 과정에서는 보세요. 항공 객실 안전관리 서비스 업무, 그렇죠? 뭐 서비스 업무에 다 기내 방송, 면접, 그 다음에 기내식 서비스, 뭐 서비스 실습, 만족 서비스 같은 기내에서의 실제적인 서비스 실무, 그렇죠? 서비스 업무를 이렇게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스튜어디스가 되는 그 항공 서비스학과에서 해야 되는 배우는 과정은 언어와 실제적인 서비스 실무를 본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4년제 대학에 있는 항공 서비스학과 커리큘럼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보세요. 여기서 똑같아요. 보시면 여기 영어, 그쵸? 기내 방송, 뭐 영어, 여기 영어 있고요. 중국어도 있고요. 면접 있고, 그 다음에 뭐 비서, 운송 실무, 음료, 객실, 뭐 이런 거. 그리고 이론으로는 뭐 소비자, 서비스 마케팅 뭐 이런 게 있죠. 그쵸? 보시면은 이 항공 서비스 학과는 이 전문 대학,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에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튜어디스가 목표면은 꼭 4년제 대학을 갈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2년제 대학을 나도 2년제 대학만 나와도 충분하고요. 이렇게 해서 취직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이른 나이에, 그렇죠? 더 빠른 나이에 취직을 해서 더 사회생활을 더 빨리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대학이 아니라 이제 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스튜어디스의 현실입니다. 1번은 가성비 좋은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가성비 좋다는 말이 되게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저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성비 좋다는 말은 뭐냐면은 스튜어디스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전문 대학만 나와도 되고요. 특별하게 과를 보지도 않고요. 그쵸? 토익 점수 550점만 있으면은 뭐예요? 취직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자격만 가지고 취직이 되면은 연봉도 다른 일반 대기업 수준의 연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2년제 대학을 나오면 바로 취직을 하게 되면은 또 뭐예요? 남들보다 젊은 나이에 취직을 해서 대기업 수준의 연봉을 받고 그쵸? 해외로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은 직업이다. 나의 노력 대비, 뭐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노력과 시간과 투자 대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직업이다. 라고 이렇게 제가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항공서비스학과 대학에 들어가는 거나 아니면 항공사 취업을 할 때 경쟁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보통 이게 뭐 대한항공이나 여러분들 아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런 데 보면은 기본 100대 1이 넘어요. 이렇게 경쟁률은 치열하다. 그만큼 가성비가 좋은 직업이기 때문에 이런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이제 뭔가 편견을 가지는 게 뭐냐면 스튜어디스가 되기 위해서는 예쁘고 키도 크고 날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공식적으로는 키, 몸무게, 외모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충분히 내가 원하는 스튜어디스가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외적인 거에는 신경 쓰지 말고 노력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남들에게 혐오감을 줄 정도의 그런 외모가 아니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편견은 가질 필요 없고요. 세 번째는 스튜어디스는 원래 본래는 두 가지 역할을 기본으로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것만 알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객실 서비스, 그쵸? 평상시에는 객실 서비스를 하죠. 여러분들 가면은 뭐 안내도 해주고, 뭐 음식물도 제공해주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일이 있을 때 항상 대기했다가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객실 서비스를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두 번째죠. 기내 안전 업무입니다. 그쵸?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쵸? 당황하지 않고 이 스튜어디스나 스튜어드가 나와서 위기 대처를 하는 거죠. 그쵸? 막 비행 상황에서 위급 상황인데 관객들은 혼란스러운데 스튜어디스마저 혼란스러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스튜어디스 이제 취직을 하게 되면은 요 서비스에 대한 훈련도 받지만 이 기내 안전 업무와 관련된 훈련을 더 많이 받아요.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을 위한 체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객실 내에서 난동을 부리는 승객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객실 난동을 부리는 승객들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기술, 능력, 힘도 더 요구되기 때문에 이 두 번째도 대단히 필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고, 네 번째는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철저한 상하 직급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튜어디스도 비행기에서 일을 하게 되고 비행기는 다른 운송 수단과는 다르게 대단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상하 직급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의 경력 혹은 나의 능력에 따라서 철저하게 직급이 나눠져 있고요. 직급도 나눠져 있고 철저하게 내가 맞는 영역도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행기 보면은 1등석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비즈니스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코노미석이 있고요. 이코노미석 중에서도 이게 구역에 따라 다르죠. 되게 힘든 구역이 있고 좀 널널한 구역이 있고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나의 경력과 능력에 따라서 이것도 다 나눠집니다. 나눠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를 잘 보시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더 좋은 데로 올라가겠다. 내가 더 소질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걸 감안해서 보시면 되고요. 철저한 직급 구조는 위험한 근무에는 다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군대는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병원 이런 데서는 철저한 상하 직급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비행 업무 스튜어디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다섯 번째는 이 스튜어디스는 휴일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토일이 없어요. 그래서 달별로 스케줄이 나오는데 이걸 로스터란 말로 하는데 일반인과 휴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평일에서도 충분히 뭐 3일에서 5일 정도 평일에 쉴 수도 있고요. 주말을 껴서 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스케줄에 따라서 나오는 스케줄에 따라서 나의 휴일과 근무 날짜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스튜어디스의 장단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튜어디스의 장점은 해외를 자유롭게 누빌 수 있는 직업, 그렇죠. 비행기를 타기 때문에. 그다음 두 번째는 휴일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을 제가 가져왔는데 1년에 100일 이상의 휴일을 줘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고생을 하기 때문에 24시간 비행하는 동안에는 항상 고생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거를 활용하면은 휴일을 활용하면 좋다라는 거. 여러분들 워라벨 휴일을 통하는 워라벨을 원하는 사람들은 좋습니다. 그리고 스튜어디스는 아직도 일반인들한테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선망하는 직업 중 하나니까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우리 높은 연봉을 받는다. 기본급 외에 항공 수당이 따로, 위험 수당이 따로 있고요. 만약에 해외로 나가서 거기서 며칠 있다가 돌아오면 그 해외 체류비도 줍니다. 이거는 그 나라 돈, 주로 이제 달러로 이렇게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플러스 수당들이 또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점은 일반인들과 스케줄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다른 일반인들이 토요일 놀 때 본인은 놀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 명절 때도 그럴 거고요. 그렇지만 나는 남들 쉴 때 논다. 남들 일할 때 논다. 뭐 이런 것들을 원하는 분들은 괜찮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가장 크죠. 고객들과 진상 고객들이 많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객들과 마찰 이에 따른 스트레스가 있죠. 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 업무 강도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왜냐하면 낮밤을 가리지 않고 비행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항상 서 있는 직업이고 무거운 것들을 왔다 갔다 들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체력적인 부담감이 생겨요. 그래서 보통 스튜어디스는
근무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그만두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그래서 이거 단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자, 연봉은 평균 4천에서 6천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또 연차에 따라서 내가 그날 어디까지 비행을 하고 근무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자, 전망은 항공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승무원의 수요는 당연히 증가합니다. 전망은 좋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가 제일 이제 문제인데 그러니까 다른 항공사나 다른 분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고요. 근무 기간이 좀 짧습니다. 왜 짧을까요? 젊은 날에 갔지만 업무 강도가 세고 업무 강도가 높고 그 다음에 특히 여자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결혼을 하거나 혹은 임신을 하거나 이런 경우 되면 비행을 못 하잖아요. 이런 경우로 인해서 경력 단절이 생기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20대에 그런 경우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많고요. 그래서 또 오히려 역으로 보면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이런 경력 단절이 되지만 다시 들어가고 내가 스튜어디스로서 계속 해보겠다.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러면 마음만 먹으면 장기 근무까지도 가능합니다. 왜? 비행사의 입장에서는 경력이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지 신입을 뽑아서 훈련시켜서 하는 것보다 경력 있는 사람 뽑고 계속 유지하는 게 더 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장기 근무도 가능하니까 이게 장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음. 자, 마지막으로 비행기에서 승객들이 안전판이 되어주는 승무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기장이나 부기장은 여러분들 얼굴도 못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비행하면은 얼굴을 보는 사람들은 이 스튜어디스와 같은 승무원들이에요. 그래서 이 승무원들이 최전선에서 비행 업무에 안전판이 되어주기 때문에 이런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면 아마 지원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